그리스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옛 여당 신민당의 지지율이 긴축 반대 정당인 좌파연합 즉 시리자를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이달 초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방키아 은행에 사상 최대 규모인 19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5억 유로를 투입해 방키아를 일부 국유화시킨 지 약 3주 만입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5월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79.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과 시장 전문가 예측치를 모두 웃돈 것으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6월 경기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망치가 98.3이 나와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일정 1부 시작합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간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는요, 2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다시금 1위가 됐다고 하죠. 그리스 우려는 일단 좀 누그러들었는데요. 이 틈에 스페인 우려가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주 전이었던가요?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 은행이 어렵다고 해서 45억 유로 정도 돈을 들여서 일부 부분 국유화를 시켜놨는데 3주가 지난 시점에 사상 최대 규모의 190억 유로를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뜩이나 스페인 정부도 돈이 없는데 은행까지 살리려고 하다 보니 스페인이 나중에 다른 나라로 손을 벌리는 것 아닌가 우려가 시장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3일 연속 오르면서 지금 1850선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덕분이었지만 좀 전부터 19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함께 붙고 있습니다. 5월 내내 외국인이 팔진 않은 모양이에요. 화학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후장들의 힘을 더 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입니다. 상승 가닥 잡은 코스피 이대로 1900도 가능할까요? 또한 중국의 5월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타격은 없을지 또 역으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5위는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인데요. 유럽발 리스크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만 할까요? 그럼에도 지금 중국 관련 업종이나 종목을 주목해도 좋은지 관심 종목까지 공개받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하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정호영 대표님 만나볼게요. 오늘 상승도 여전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일까요? 또한 증권주 코스피 오늘 반등 랠리에 방금 웃고 있는데 매수 접근인지도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대리님이 출연하십니다. 납북과대 조선과 화학주 쌀 때 사둬야 하는 것인지 계속 파는 외국인이 오늘 소폭 사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매수 시점은 언제가 될는지 전략도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늘리면서 1840선에 완전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 발악제에 사흘 만에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반등에 성공하고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점차 매수 규모를 늘린 기관 덕분에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34% 상승한 184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했는데요. 19거래일 만에 시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현재 코스피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스페인의 금융권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죠. 전거래일에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48% 상승한 46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이 현재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현재 149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1,17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 결제 수요와 역의 매수로 1,183원 선까지 반등했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재차 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9원 10전 하락한 1,17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82% 강보합권에서 12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15%, 기아차가 1.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4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59% 상승하면서 2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 가까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3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주가 하락 수준이 지나치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5.68% 오르면서 23,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 착수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42% 오르면서 3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홈쇼핑이 1.49%, 다음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CJENM은 0.7%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2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2.9% 하락하면서 1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FA 역시 1.63%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가 3.03% 오르면서 6,800원에, SK브로드밴드 역시 강보합권에서 2,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자동차와 조선주 그리고 화학 업종이 상승폭을 띄우고 있는데요. 해외 수주 소식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6.2% 상승하면서 2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93%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이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7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4%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정유화학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3.18% 오르면서 1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와 S오일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금호석유와 호남석유 현재 6%대, 한화케미칼도 3.89% 오르면서 2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X그룹 관련주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TX는 6.87% 오르면서 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8.29% 오르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과 STX 엔진도 7%대, STX 메탈 역시 6.25% 오르면서 4,420원에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공개한 책 서문에서 현재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추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파인텍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7,130원에, 다른 아즈텍 WB와 넥센테크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한라 IMS도 7,840원에, 한국주간과 관륜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44% 오르면서 2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3.29% 오르고 있고요. SL이 5.29% 강세 보이면서 2만 900원에, CTL도 3.34% 오르면서 현재 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보호 예술 해제에 따른 물량 부담으로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해운은요, 1,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매출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78% 오르면서 5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2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나 급락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47선. 여의도 쪽으로 먼저 가보죠.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이 더 오르는데 기관이 사서 오늘 반등세가 나오는 듯했지만 무슨 특별한 호재가 나왔습니까? 외국인까지 같이 사네요. 네, 초반 스페인이 우려에서 좀 벗어나서 기관이 적하면서 반등이 이어졌지만, 외국인들은 오늘은
팔자세가 크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뭐 소폭의 플러스 매수 중에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팔지 않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저가 매수 여러 효과가 많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주변 뭐 호주라든지 일본 여러 가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긍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것 같고요. 오늘 증시에서는 뭐 조선주가 좀 뚜렷해 보였는데 단기 낙폭도 컸었고 해외 수지 모멘텀이 좀 일부 조선주에 나타났었고요. 또 외국인들도 좀 소폭의 매수지만 여기서 조선업종에서는 좀 더 저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이 조선주 강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모멘텀을 좀 찾자면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우린 휴장이었지만 중국장은 이 영향으로 1% 이상 올랐던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한 2조 위안 정도 풀릴 거다 이런 수치까지 공개를 했더군요. 금주에 관련한 지표도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이제 일단 중국 증시 안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4월이어서 5월 지표는 이제 크게 둔화될 전망인데요. 이러한 둔화된 지표는 아무래도 지표 악화는 많이 반영되었고, 최근에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날 인민은행이 금융15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 증권일보는 올 한 달간 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가 4월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오는 국가통계국의 제조 PMI 지수는 역시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과 10일에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5월 지표들도 좀 부정적으로 나올 텐데 중국 쪽 지표는 표면적으로 악재이지만 동시에 부양책 기대감을 강화시켜서 중국 쪽 지표가 글로벌 증시를 나쁘게 만들기에는 제한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 지표에서는 플러스 중립 이상의 재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전히 큰 변수에 좀 작용하는 변수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 쪽에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럽 이슈가 여전히 신경이 좀 쓰입니다만 그래도 다음 달 그리스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오늘 중국 관련 모멘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화학주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이쪽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 낙폭과대주가 되고 있는 소재 쪽에도 화학, 그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 건설기기 이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6월 중순에 그리스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올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소재하고 화학주가 큰 랠리 열매를 6월에 보일 거라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우려 완화, 선반영에 따른 트레이딩 정도의 대상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급부에 이제 IT 자동차 그리고 일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 호전주는 여전히 관심권에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 좀 많이 오르곤 있지만 중국도 모멘텀도 나올 분위기지만 낙폭과대 소재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접근 정도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의견 대했는데요. 유럽 리스크는 대비해야 하지만 중국 관련 섹터는 주목해도 좋다는 의견 주신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거의 다 갭 메우면서 1850부근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너무 오늘 반등의 장밋빛 기대 말고 일부 현금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현금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의 스페인의 불안감이 일단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스페인 정부가 아시다시피 방키아의 공적 자금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90억 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 정도를 투입이 결정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금융주와 은행주의 폭력을 키우면서 불안감을 일단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6.46%로 급등을 함으로써 2011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리스가 지금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만 그리스 총선이 제1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5%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감이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좀 큰 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6월에 있을 그리스 국채 대량 만기 도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나오는 것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큰 파도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잔파도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적으로 전략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00포인트 정도에서는 제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적립식으로 지금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좀 들어가시면 효과라든지 나중에 그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상당 부분 좀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일단 중국 경제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수출 쪽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1조에서 2조 위안 정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올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미국이 일단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6월까지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 중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은 지금 기계 업종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지금 동양기전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이 2년 동안 긴축 모드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한다면 건설 기계 시장에 좀 활력을 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철강업 쪽으로는 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전체, 현대아이스코, 포스코가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현대아이스코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정유 쪽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붙고 있는 호남 석유 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SL, 평화전공, 화장품 관련 주식인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상당 부분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 관련 섹터의 기계, 철강, 중소형 관련 종목까지, 소비주까지 들어봤는데 그에 앞서서 잠깐 유럽만 좀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언제 나올지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중국의 부양책은 확실히 좀 플러스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유럽에 대해서는 시장보다 좀 더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 총선 이후에 우려가 낮아질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국채 만기 얘기하셨죠? 예, 일단 그리스가 6월 17일 날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선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1여당이 이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리스 국민들 85%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의 경제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인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잦아들겠지만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스페인의 방키아라는 은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0% 정도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국유화되는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리스보다는 스페인 쪽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 등급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파도 자체는 아직까지 위기를 완전히 넘겼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에 대비해서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상당 부분 먹혀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 뭐 중국 관련 모멘텀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포트를 짠다면 현금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들고 있는 게 좋은지, 그리고 화학주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호남석유 포함해서 약간 바닥을 잡은 듯도 보이는데 바닥이 맞는지 포트의 관심 섹터 얼마 비중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포트는 일단 뭐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가운데 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위아, 현대글로비스가 있는데 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기아차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위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같은 좀 낙폭 가대 종목을 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업종은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넥센 타이어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매수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는 힘들지만 지금 뭐 LG화학보다는 제 생각에는 호남석유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게 호남석유가 외국인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주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스마트폰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현금은 계속적으로 포트에서 주식을 줄이면서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40% 정도 가져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IT부터 차, 또 화학주, 앞서선 또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소재 섹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금화는 어느 쪽에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일단 네. 어떤 종목에는 수익이 나면은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전기전자 쪽하고 스마트폰 쪽에는 현금화를 시키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도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맞는 수익률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저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 SDI, LG디스플레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LG전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LG전자 역시 뭐 휴대폰 관련 모멘텀이 장착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봐서는 LG전자가 지금 휴대폰을 지금 계속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갤럭시 S3가 모든 거를 제 생각에 판세를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물론 뭐 가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기전자 쪽에 가장 큰 하도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에서 세계 1등 내지 뭐 2등이 되지 못한다면 LG전자는 더 이상 뭐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저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으로 결국 그러니까 현금화는 IT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조금 현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번 관심 업종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관심 업종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화학은 아닙니다. 화학은 왜 아니냐면 아직까지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의 수급이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지만 저는 자동차와 타이어 쪽에 좀 더 포트가 저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타이어 업종은 전체적으로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와 같은 타이어 업종들에 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학은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자동차 쪽도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라든가 모비스, 특히나 타이어는 오늘같이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눌리는 날 추가 매수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관심 업종의 종목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전수받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처음에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상승이 다소 선물과 옵션에 의한, 그러니까 파생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본다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오후 방송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드릴 말씀인데, 그동안 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는 저점은 1750에서 1775선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웬만하면은 1800선 이탈되지 않겠지만, 설령 이탈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1750선을 안 깨지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무리가 없다면 이번 구간에서 아마 저점을 좀 기록하고 상승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업종과 종목은 어떤 종목들 보시는지요? 네, 오늘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종은요, 코스피에서 운송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장비는 자동차하고 조선이 있는데요. 조선주의 강세로 현재 코스피에서 운송장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셀지온이 역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제약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은 STX 관련주가 최근에 악재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TX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STX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도설 때문에 이제 안 좋았었지만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보시겠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안정적이고 우량한 기업들이 많은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굳이 STX 관련주 이제 접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웬만하면 내일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 주시는 게 아마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마감 전략까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후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비중을 말씀드리는데요. 시황과 비중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입니다. 정확하게. 오후 2시 50분 코스피 기준으로 만약에 그때 지수가 1825선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까지 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1825선 아래라 그러면은 직장인 50%, 전업은 75% 정도인데요. 이 비중 기준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든 내려가든 제가 끊임없이 이거를 변경시켜서 수정해서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지수가 좋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내려올 때도 계속 개인들은 100% 비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 정도는 18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대응 좀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종가에 매수할 만한 업종이나 테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업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딱 한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스피의 증권입니다. 그럼 왜 증권을 현재 말씀드리냐면요. 증권은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수가 잠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웬만해서는 1750선 아래로 깨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쯤 모아두는 게 좋겠고요. 사실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은 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금속인데 증권 업종이 그것들보다는 낙폭이 과대하진 않지만 사실 지수에 비해서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증권 업종을 종가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가담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마주는 뭐 특별하게 지금 언급할 종목이 없어서 일단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단기로 보는 거라면 증권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예,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1900선까지 보는 거고요. 지수가 만약에 1800선을 만약에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는 추가 매수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는 1900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마감 전략을 세워주실 때 1825포인트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특별히 이 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1825선 정도가 오늘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든가 이론적인 지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렇게 크게 폭등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 옵션 덕분에 좀 약간 좀 오버슈팅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수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48. 중국에서 뭔가 나오긴 나올 모양이에요. 중국장은 어제 쉴 때도 1% 넘게 오르더니 오늘도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간 5% 공략주, 오늘은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 만나볼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을 조금 더 짚어드린 다음에 잠시 후에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386. 어제도 사실 1% 정도 넘게 올랐었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까지 돌아와서 화학주를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고 뭐 금호석유 그리고 호남석유뿐만 아니라 카프로 같은 종목도 6%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장까지 모멘텀을 받는 거로 봐서 중국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이종복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5% 공략지로 언급하셨던 클린사이언스라는 종목 먼저 점검부터 해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제 지난주 추천드렸던 가격에서 이제 뭐 움직임이 거의 없이 조금 올랐다가 2,400원 아래에서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2,410원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21선을 도전하는 그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 없이 그냥 홀딩을 하시면 제가 목표를 드렸던 2,500원에서 2,600원까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달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들이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클린앤사이언스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좀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텐데 이제 휴맥스와 함께 이제 디지털 셋톱박스 관련해서 올림픽 수혜주로 이제 좀 주목이 되는 종목이고요. 기업 소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위성, 지상파 케이블 방송 수신기를 제공하는 이제 셋톱박스 전문 업체고 이제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셋톱박스 교체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이제 2대 주주 이제 퇴직금하고 직원 상여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 그리고 2대 주주가 이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한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자사주에서 매입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많이 현재는 빠져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매입한 가격에서도 거의 지금 한 30-40%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 모멘텀과 함께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낙폭과대에다가 일단 런던 올림픽 모멘텀까지 있는 셋톱박스 만드는 업체 홈캐스트 가격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1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종목 자체가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 국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인다는 것은 일단은 21선까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선이라고 한다면 3,000원 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 7%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부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로는 지금 1차트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00원이 도달을 못할 시는 2,950원부터는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목표가 이상이 도달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다음 달 초에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3,000원까지는 단기 트레이드는 도달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 손절가로는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20원인데 2,7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로는 3,0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홈캐스트 종목 역시도 클린앤사이언스처럼 21선 비트하기를 기대한다는 전략이었네요. 손절 가격이 2,700원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략주 홈캐스트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요, 지금 전약 후강입니다. 기관의 매수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까지 베이시스도 오래간만에 콘텐고 뛰고 있네요. 1851선, 50선 넘겼습니다.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현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 이후 특별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일 거다 했는데 여차저차 일단은 위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그 유럽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은 흐름 자체가 어제 이제 중국장이 우리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장이 열리면서 어제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래간만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한 2,400포인트까지 갈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초반에는 기관만 샀었는데 외국인들도 네네. 중국 관련 낙폭과대 종목을 같이 사네요. 오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아침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둬야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 유입 자체가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좀 찜찜한 부분은 그렇죠. 뭡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좀 더 이제 추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오늘 사는 양 자체가 한 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팔았던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사는 정도가 조금 미미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추세적으로 산다라고 보기에는 오늘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웹도덕 현상이죠.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프로그램 방향성이나 그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장 흐름이어서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을 따라 사기에는 아직 의미 있는 그런 신호들이 매수 신호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외국인들이 앞서서 5월 내내 팔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4조에 육박할 정도로 팔았는데 요거 한 230억 사가지고는 매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화 해야 되겠네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면요. 저는 일단 현금화를 일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낙폭과대주를 사셨다면 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화학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주가 되겠죠. 낙폭이 컸었을 때 이제 사두셨으면 오늘 정도에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리스 정부 자체 연정 자체가 이제 조금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반대 반 보수 정권이 다시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화학주나 조선주를 이전에 낙폭이 컸었을 때 사두셨다면 오늘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신다면 오늘 조금 이제 반등폭이 더디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적이 되면서 반등폭이 더딘 종목을 따라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조선주나 화학주는 추격 매수 하시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참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중국 관련 종목에는 매기가 좀 들어갔었죠. 기계,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 관련 그룹주들이 크게 움직였었고 네네. 금융 또 오늘 조선 이전에 건설주가 수주 소식을 먼저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빠르게 돌아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싸게 잡아가지고 수익이 났다면 현금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소위 그렇죠. 물린 분들은 이제 손실이 조금 주은 정도에서 그래도 이 정도에서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그거는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조선주나 화학주가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사두셨던 분들은 네. 지금 아마 수익률 어느 정도 조금 미미할 정도 회복 수준을 보이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아마 이제 매수 가격대별로 이제 차등하는 전략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화학주나 조선주가 거의 바닥권을 잡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파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비중 축소도 그렇죠. 필요 없습니까? 비중은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중이 뭐 네. 지금 현금이 가장 많은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네. 불확실성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지금 이 시기에서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또 이제 해외발 악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금 보증이 가장 많은 게 가장 유리하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뭐 화학주나 조선주 이제 물려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뭐 낙폭이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이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면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다 팔기는 또 손실이 크신 분들은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되면 한번 줄여보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50.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오늘 윗꼬리도 안 달고 끝낼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난번 이 시간에 첫 포트폴리오를 짜주셨었습니다. 네네. 예, 그때 지수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있는지요? 오늘 현금화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예. 오늘 종목을 추천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에서만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신규로 사기에는 굳이 저는 올라가는 장에는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신규 추천 종목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에 조금 이제 현금을 제가 이제 60% 정도를 추천해 드렸는데 현금을 한 50% 정도의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850인 날 괜히 샀다가 추격 매수 될 수도 있으니까 신규 종목은 얘기 안 하겠다는 말씀 들어봤어요. 기존 포트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승현 대리님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이랬군요. 현대위아 20%, 영원무역 20%. 자, 오늘 낮 12시까지 누적 수익률을 먼저 한번 좀 보면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사시겠다 하실지. 현대위아군요. 자, 두 종목 모두 다 4% 넘는 수익. 게다가 영원무역의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도 이미 넘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있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신규로 추가 매수 뭐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네. 현대위아가 왜 그렇게 이뻐 보이시는지. 현대위아 오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조금 더디죠. 오늘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올랐는데 일단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장에서도 저점을 뭐 15만 7천 원 정도, 지금 가격보다 한 10,00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확보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빠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조금 관리하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00원 정도, 저점에서 10,000원 정도는 올랐습니다만 뭐 고점에서도 10,000원 정도 낮춰져 있고, 그리고 지수가 오늘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조금 이제 덜 오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 정도는 오늘 가격대에 한 10% 정도 더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원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근데 정승현 대리님이 그때 이제 급락장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이 현대위아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눌린 목에 매수가 잘 됐지만 지금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럼 여전히 목표 가격은 18만 원인지 가격 일단 설명. 고점을 지금 이제 고점이 17만 8,5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을 한번 이제 타치하는 순간 1차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매물대가 고점을 뭐 강력하게 뚫고 가는 뭐 그런 그림이라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2배, 3배 넘어가면서 고점을 강력하게 뚫는 뭐 그림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단 고점에서는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 게 대부분 경험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수익률이 조금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무역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3만 원까지 갔었다가 오늘 조금 오일선하고 이격 조정. 영원무역은 제가 봤을 때 뭐 조금 그렇게
뭐 위험한 눌림목은 아닌 것 같고 네. 조금 뭐 조정이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결코 뭐 두려워할 그런 조정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이제 1차적으로 29,500원 왜냐하면 고점은 32,700원이었습니다만 3만 원 정도에 저는 한번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맞았어요. 네, 3만 원 근처 오면은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라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고 아마 그 의견에 맞춰서 파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28,000원 정도가 깨지면 뭐 그 정도 가격에도 충분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계속 뭐 어제 오늘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를 29,500원으로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고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서 3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지금 이 가격 뭐 28,000원대 초반 정도 오면은 다시 사시는 그런 샀다 전략. 팔았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2차 목표가로 32,000원까지 네네네. 보셨지만 네. 다이렉트로 가기는 조금 그렇죠. 예.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그 불안한 형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다이렉트로 뭐 차트 모양은 좋습니다만 예. 다이렉트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그리고 너무 급하게 거의 한 15일 정도에 거의 한 8,000원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네.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파신 분들은 오늘 정도 오늘 가격대에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그 3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 그 29,500원 정도에 못 파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네. 3만 원대 근처 가격이 오면 한 번 더 매도 네. 그런 사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명확한 점검이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정승윤 대리님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은 두 개지만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현대위아가 20%였다가 30%로 현금은 정확히 절반이 돼 있네요. 자, 현대위아 오늘 추가로 더 10% 사자라고 하셨고 여전히 목표 가격은 한 18만 원, 정확히 18만 원이라기보다 아무튼 이전 고점이 17만 8,500원 정도 터치하면 일부 현금화 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은 2만 8천 원, 오늘 현재 가격과 3만 원 사이에 샀다 팔았다 단기 박스권 전략 트레이딩을 조금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수익률이 모두 다 4% 이상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 있으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상승률이 한 1.3% 정도 되고요. 대만이 오늘 무섭게 오릅니다. 한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약 후강. 오늘 종가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변심하지 않을지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